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관리 그 두 번째 주에 수업 시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분마다 끊는 거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타이머로 17분이 딱 됐을 때 이 도크가 울 겁니다. 도크가 짖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3분 동안 요약을 해서 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단위로 끊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자, 서베이 결과 말씀드렸죠. 자, 시장이 이거 복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가 왜 문제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유튜버 중에 뉴욕 주민이라는 사람 아세요? 한번 구글로 찾아보세요. 뉴욕 주민. 아주 좋은 채널입니다. 그분의 책, 이번에 The Answer라는 책 제가 강력 추천했죠. 그분 정말 제대로 똑똑한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번 그걸 꼭 읽어보실 거. 헤지펀드가 어떻게 거기서 일하는 게 어떤 것인지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 거의 힘들어요. 뭐 퀀트 투자의 비밀 뭐 이런 거, 월스트리트에 무슨 뭐 이런 걸 가르쳐 주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헤지펀드는 월스트리트에서 10년 동안 거기서 죽기 살기로 일하면서 진득하게 붙어서 몇 년씩이나 한 회사마다 몇 년씩 있으면서 일하는 분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이 또 시간을 내서 책을 낸 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아주 주어 섬길 게 많은데, 딱 한 가지 내가 이제 어그리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양반이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 어차피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라고 클레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다. 그거 하나는 내가 걸고 넘어져요. 시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정말 중요한 이슈야. 왜냐하면은 가격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죠? 프라이스 시스템, 이것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다. Invisible hand. 오케이? Invisible hand. 아담 스미스가 말한 그거죠. 물론 가격 자체는 눈에 보이지, 가치는 눈에 안 보인다 그랬고, 그건 기억하시죠? 근데 가격 메커니즘, 가격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자체가, 그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다. 모든 각자가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면서, 남이 뭘 하건 말건 간에 나의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가격 메커니즘이라는 게 들어서 시장의 자원 배분을 최적화해준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해준다 하는 그런 매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플래너, 무슨 공산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중앙에서 어떤 플래너가 나와서 너는 이것만 먹어, 배급, 막 너 커피 넌 요것만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딱 줄 필요가 없다고. 지가 알아서 자기가 합리적으로 계산하다 보면은 난 하루에 먹어야 될 커피 양이 몇 컵이다 라는 거 알아서 해맞는다는 거야. 행복을 추구하면서. 신기하지 않냐 하는 거죠. Invisible hand, 그게 바로 가격 메커니즘. 근데 그 가격이라는 것이, 가격은 눈에 보이는데 이것이 그 내재 가치에 대한 정보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냐, 반영하고 있다는 거에 지금까지 다 목숨 걸고 살아왔거든. 모든 경제 이론 같은 것들, 그죠? 경제 정책, 여러분들 행시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릴 경제 정책을 생각해 보라고. 그런 것들이 다 가격이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나온 거라고. 근데 그 전제가 틀려버리면은 헛짓거리하고 한다는 거야. 그지? 다 모든 게 헛짓거리라는 거야. 첫 번째, 투자에 있어서 누가 이기고 지는가, 그죠? 기관과 개미,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 뻔해진다는 거죠? 정보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지는 놈 뻔뻔히 진다. 두 번째, 경제적인 계획과 활동의 지표로서의 주가 역할이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 지표, 그 다우존스 지수나 아니면은 코스피 지수나 뭐 이런 것들 보고서 지금 체온계로서 역할을 해주니까는 정책 당국자들이 그걸 보고서 빨리빨리 대응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이번에도 보면은 뭐예요? 중앙은행장 분이, 미국의 FRB 의장이 주가가 막 폭락을 하기도 하고 3%씩
통지수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뭐라 그래? 아, 이것이 무슨 일인가 우리도 한번 쳐다보겠다. 그러고 나서는 저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롱텀 트레저리 레이트 10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이 갑자기 1.6%가 돼버렸네. 너무 폭등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인 그 사람부터 관심을 둔다는 거지. 주가 지수를 딱 보고서 움직이는 거 보고 이게 뭐야? 이거 한번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발표를 했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슨 지금 날 몰려가서 이상한 투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좌우지간에 그런 식으로 경제 정책 당국자들이 가격을 본단 말이에요. 세 번째, 투자자들 간의 위험 배분하는 거, CAPM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이론 같은 거가 그게 다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바로 마켓 에피션시야. 근데 이 마켓 에피션시가 없어져 버리면은 나머지 그거에 기반한 이론들 다 말짱 도루묵이다. 네 번째는 코퍼레 파이낸스 쪽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인센티브 역할이 필요하다 그랬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친구 중에 옛날에 코스닥 기업 모모 미디어라는 기업을 CEO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하나 어떡하면 좋으냐,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다 열심히 일하라고 스탁 옵션 주고 우리 사주 주고 그랬더니 하필이면 우리 회사가 싸이, 그죠? 싸이, 강남스타일 막 뜰 때 테마주 중에 하나로 엮여가지고 같이 춤추고 앉았더라, 주식이. 그러면은 임직원들이 열일하고 있다는 그 정보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지. 그러면 열일을 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다고. 내가 왜 열일을 해요? 이 주가가 천장을 쳤을 때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그 마켓 타이밍 생각밖에 없다고. 그래서 일 안 하고 뭐만 쳐다본다? 컴퓨터 스크린만 쳐다보고 앉았다. 일을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떡하니? 지배구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경제적 인센티브.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스탁 옵션,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이런 건데, 그런 인센티브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네 번째죠. 다섯 번째, 부문별 자원 배분에 있어서, 그죠? 어느 부문으로 갈까?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걸어요. 이런 노래가 있었다. 근데 어떻게 결정을 할 건데? 토빈스 큐에 따라서, 그죠? 시장에서 이 해당 부문에 대해서 얼만큼 시장에서 지금 가격을 쳐주느냐 하는 게 바로 토빈스 큐라는 개념. 여러분들 생각하는 PBR의 개념과 비슷하다 하는 건데, PBR 높은 쪽으로 가라는 거거든. 성장하는 쪽으로 투자할 때도. 근데 그 가격이 정보를 제대로 반영 안 한다 그러면은 그 토빈스 큐, PBR 믿을만 해?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 역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죠? 너무나 많은 경제학적인 이론들이 바로 EMH, 효율적 시장 가설에 매달려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건 아니다. 그죠? 자, 이해를 하시고. 아담 스미스 아저씨 여기 사진 있고요. 네, 이게 누굽니까? 저도요. 이게 어디냐 하면은 아담 스미스 교수님이 가르쳤던 대학이 에든버러 대학이라고 있어요. 저 스코틀랜드 가면은 저 영국 북쪽에. 저도 한번 평생에 한번 정말 있었던 행운이 이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님이 저를 초대해 줬어요. 비행기 값도 대주고 호텔 값도 대주고 해가지고 날라갔다 성대에 있으면서 가가지고 여행 가면서 찍은 기념 사진이에요. 이런 때 자랑 좀 해야지. 스웩. 예. 좌우지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그 문제는 물어보겠다 하는 거, 시험에 나온다 하는 거 말했습니다. 벌써 에세이 퀘스천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로드맵. 오늘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건 뭐냐면은 시간 되게 많이 갔는데, 자,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증거에 대해서 남은 한 10분 동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약형 EMH에 대한 확연한 반증.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거, 그죠? 내가 효율적이라고 그랬어요? 비효율적인 증거. 지난 시간의 슬라이드들은 뭐였어요? 효율적이라는 증거. 기억나죠? 이거 뭐라고요? 빛이 이게 파동이냐 아니면 입자냐, 양쪽 다 맞는다는 얘기겠지, 그지? 증거가 양쪽 다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하게
효율적이라는 증거도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도 있어. 그래서 어느 하나만 믿을 거는 아니다. 한 균형된 감각을 가지시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를 이번 주에는 쭉 탈탈 털어서 배우겠습니다. 그거 딱 끝나면은 끝. 자, 약형 EMH에 대한 확연한 반증 이번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준강형 EMH에 대한 확연한 반증 얘기할 겁니다. 뭐 강형 EMH에 대한 반증은 없어요. 그건 반증을 들이댈 필요도 없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강형 EMH는 안 들어맞는다. 비밀 가지고 내부자 정보 갖고 거래를 하면은 돈 벌 여지는 있기는 있다. 그래서 함부로 내부자 거래 하지 마라 하는 거고, 내부자 거래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 철컹철컹 한다. 하지 마세요. M&A 하면서 그 이상 수익률 나오는 그래프 보여줬죠? 발표하기도 전에 떠버리는 주가들이 좀 있다고. 일부의 어떤 놈들인가는 발표하기 전에 벌써 정보가 새가지고 트레이딩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전부 다가 100%가 다 그 트레이딩을 한다가 아니라 아주 소수의 애들이 하는 놈들이 있더라. 누군지 잡지는 못하겠어. 근데 나오는 거야 거기에.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건 강형이고, 그죠? 그거에 대한 반증은 굳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M&A 말고 다른 세팅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게 내부자 정보 갖고서 훨씬 더 수익률이 많더라. 내부자 정보 갖고 트레이딩하는 애들은 미처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있더라. 내부자 정보는 아직 선반영돼 있지 않더라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시장 비효율성의 증거 약형 EMH에 대한 확연한 반증은요, 첫 번째 칼렌더 이펙트 달력 효과부터 DB일 겁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오버리액션 장기적 반전 현상, 이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엔 리드 래그 이펙트가 나올 거예요. 자, 준강형 EMH에 대한 확연한 반증은 특질 효과라고 해가지고 회사 사이즈, 뭐냐면은 공식적인 정보 있죠. 공개된 정보. 공개된 정보에 기반한 모든 것들은 특질 효과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얼만큼 큰가, 작은가, 그거에 의한 특질, 그죠? 사이즈 관련된 것들. 그거 이미 반영돼 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반영돼 있지? 이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PBR, 그죠? 이게 가치주냐 성장주냐 하는 거. 그거 눈에 딱 보이는 거거든. 딱 보이는 순간 벌써 어떻게 된다? 가격의 반영이 빛의 속도로 돼 있어야 되는데 바로 안 돼 있고 좀 시간이 걸려서 반영되네? 뭔가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올 거고, 뉴스와 노뉴스에 대한 반응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재밌어요. 저거 가면은.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자, EMH 테스트를 하는데요. 약형,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약형 EMH는 효율적 시장 가설,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의 정보, 가격 거래량 등은 미래의 수익률 예측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안 된다. EMH란 거는 가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 왜? 이미 모든 정보가 빛의 속도로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나가는 거는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평균 잡아 그 자리.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나하나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앉았어. 그게 바로 약형 EMH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준강형 EMH 말했죠? 약형 EMH. 그래서 과거의 정보들, 과거에 뭔가 일어났던 것들, 그죠? 그런 뭐 아니면 반복돼 왔던 것들, 그죠? 과거에 반복돼 왔던 것들, 이게 또다시 리피트,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뻔히 눈에 보이잖아. 전에 있었던 건데. 그럼 미리 다 선반영돼 있어야 될 텐데 선반영이 안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거의 자료들 갖고서 수익률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누구들 정리해고돼야 된다? 기술적 분석가들, 차티스트들 집에 가 빠이빠이, 짜이찌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고 1순위. 그러나 현실은 차티스트들 여전히 많이 밥 벌어먹고 살고 있다.
그 얘기 말씀드렸죠. 준강형 EMH 얘기 들었죠. 공시된 모든 정보들, 그죠? 과거의 정보는 물론 이러니와 이제는 현재 공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주가의 반영이 실시간으로 팍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그래 실시간으로 반영돼 가지고 평균적으로 그 후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뭐예요? 정리해고 대상 1순위는 누구다? 애널리스트다. 여러분들 아까 커리어 그 목표 말씀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애널리스트 되고 싶다, 뭐 리서치 디파트먼트 가고 싶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난 앞으로 워런 버핏이 될 거야 라고 하신 분들 정리해고 대상 1순위다. 만약에 시장이 준강형 EMH라면 아찔하지 않아요? 막 뒷골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런 거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건 이론 얘기고 실제로는 어떻다? 워런 버핏은 여전히 워런 버핏이다. 리서치는 여전히 리서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다. 뭐 거의 이런 것처럼 계속 리서치대로 굴러가고 있어요. 뭐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이요. 아니면 EMH는 EMH요. 뭐 애널리스트는 애널리스트로다.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거의 이거예요 지금. 자, 강형 EMH로 또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내부 정보마저도 이거는 아까 수도 없이 얘기했죠. 네. 진경준유도 돈을 못 번다 그랬는데 저건 역사적으로 몇 년 전에 정치적으로 내부자적 거래하다가 철컹철컹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러나 저거는 굳이 테스트 안 한다. 효율적 시장에 반하는 증거들, 달력 효과 먼저 나갑니다. 자, 그래서 달력 효과 January Effect라고 하는 거, 1월 효과죠. 네, 그래서 달마다 평균 수익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달은 대체로 수익률이 규칙적으로 높고 어떤 달은 낮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달달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또 요일별로 또 다르다. 그리고 또 월화수목금토일이 다른가 하면은 또 월 중에서도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일부터 31일 쫙 했을 때 그 월 초냐, 월 말이냐, 월 중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또 이게 평균적으로 다르다니까 이게 계속 그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주가라고 하는 거는 달력이 어떻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내재 가치 정보, 캐시플로우, 그죠? 캐시플로우나 리스크에 관한 정보가 아니면은 주가를 움직일 수 없잖아. 다시 주가는 진정한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거, 그거를 움직이는 두 가지 경로는 뭐다? 두 가지 경로는 캐시플로우, 미래 현금 흐름, 리스크, 그 할인율, 위험도, 그죠? 그 캐시플로우의 리스크, 그 두 가지가 내재 가치를 결정하고 그 두 가지에 관한 정보만이 이 가격을 심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 달력이 들어서서 움직이다니 뭔 짓이야. 왜 제뉴얼이 때 떠야 되는데, 왜 1월 달에 왜 떠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자, 캘린더 이펙트의 발견, 이거는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의 시조색격인 논문들에서 발견이 되고, 이는 약형 EMH에 대한 부정으로 들어갑니다. 주식의 수익률을 시계열 차트로 보여주면은 캘린더 이펙트는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주가의 오르내림으로 보이게 된다 하는 거고요. 아무리 봐도 다음 비디오에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부터는 제뉴얼 이펙트부터 나갑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